햇님을 찾아가는 아이. 김유경. 햇님을 찾아서. 무더운 여름도 단풍이 곱던 가을도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옷 속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어 으스스 추위를 느끼게 했습니다. 햇볕이 그리워졌습니다. 꾀죄죄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슬기는 산다람쥐 마냥 행동이 민첩했습니다. 서울역을 바쁘게 돌아다닌 슬기는 아까부터 택시에서 내린 손님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사부는 대합실 입구에서 뚱떼지와 슬기를 지켜보면서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가끔씩 시계를 들여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서울역 광장 앞에는 수시로 택시나 자가용, 승용차가 들어왔다가 나가고 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까만 소나타 승용차가 들어오더니 중년 여자를 배웅하려는지 운전석에서 청년이 내려와 뒤 트렁크를 열고 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짐 때문인지 트렁크를 닫지 않은 채 대합실로 향해 걸었습니다. 아이고, 양주까지 가려면 차가 많이 막힐 텐데 어떻게 하니? 우리야 데려다 주니까 편하게 왔다만. 그들은 슬기 앞을 지나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양주? 슬기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고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저 차를 타면 양주에 간다.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죽기 아니면 살기다란 각오가 생겼습니다. 우물쭈물할 틈이 없었습니다. 슬기는 용기를 내어 사부를 향해 사인을 보냈습니다. 짜바리! 그러자 사부와 뚱떼지는 대합실 쪽으로 고갯짓을 한번 하고는 대합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순간 슬기는 뒤 트렁크가 열린 차로 달려가 그곳에 숨으며 얼른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순식간에 좁은 트렁크 속에 웅크리고 누우니 숨이 헉헉거리고 가슴은 방망이질을 하는 것처럼 몹시 뛰었습니다. 그러나 승용차 주인은 얼른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마 지금쯤 속은 줄을 알고 난 사부가 슬기를 찾아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자 겁이 버럭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뚱떼지, 슬기 없어졌다. 가까이서 사부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슬기는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부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근처에 서 있던 조그만 사내아이 못 봤습니까? 6살짜리 까만 잠바를 입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 여기 있다가 저기 차 있는 데로 가던데. 아저씨는 슬기가 숨어있는 차를 가리켰습니다. 저 차다! 저 차 안을 살펴봐! 조급해진 사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순간 차 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차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차는 시원스럽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트렁크를 몇 번 두들겨댔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마음을 졸이던 슬기는 신이 났습니다. 이제 살았다. 도둑놈아, 빡큐! 슬기는 통쾌한 나머지 아이들이 쓰는 말을 짓거려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소매치기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너무도 무서웠던 그곳. 슬기는 진저리를 쳤습니다. 그런 도둑놈 소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니 뛸 듯이 기뻤습니다.
좁은 트렁크 안은 너무도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자유를 얻은 슬기는 즐겁기만 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슬기는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깜깜한 터널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나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터널 밖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슬기야, 빨리 일어나. 어서 집에 가야지. 슬기야, 뭐해? 어서 집에 가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응, 엄마.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답답해, 엄마. 엄마는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슬기는 마구 소리쳤습니다.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터널 속은 막혀 있었습니다. 발을 뻗어 보았습니다. 발 아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답답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소리치다 꿈을 깼습니다. 잠시 동안 멍했습니다. 추웠습니다. 차는 이미 멈추어 있었습니다. 겁이 더럭 났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슬기는 마구 주먹과 발길로 차벽을 두들겨댔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학생이 밤늦게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다가 대문 앞에 세워진 차 트렁크에서 무슨 소리가 나자 대문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을 통해 집안에서 물었습니다. 지나가던 학생인데요. 집 앞에 있는 차 트렁크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영근아, 우리 차 트렁크에서 사람 소리가 들린단다. 어서 나가봐. 당황한 어머니가 인터폰을 들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청년은 불이 나게 뛰어나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뜻밖의 슬기를 보자 그들은 놀라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러더니 야, 너 언제 어디서 탔어? 하고는 다짜고짜 슬기의 멱살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서울역에서 탔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검문을 받았으면 틀림없이 유괴범으로 몰릴 뻔한 것이어서 청년은 기가 막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너 어디서 살아? 가자, 경찰서로. 청년은 슬기의 덜미를 잡아 끌고 경찰서로 갈 모양인지 큰 길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만 용서해주세요. 경찰서는 안 갈 거예요.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 거예요. 슬기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맞대고 싹싹 비비댔습니다. 놔줘라. 어린 것이 거기에 탔을 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다. 일단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아이가 떤다. 청년의 어머니는 슬기를 훑어보더니 꾀죄죄한 모습에 꺼리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두 주먹을 가슴에 대고 벌벌 떠는 슬기가 안 돼 보였는지 이내 어깨를 감싸며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학생, 고마워요. 청년은 그 학생에게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자 청년의 어머니는 주방으로 들어서면서 말했습니다. 하필 오늘 같은 날 밥이 없구나. 하면서 청년의 어머니는 라면을 끓여 주었습니다. 슬기는 뜨거운 국물을 먹고 나니 몸이 나른하게 풀렸습니다. 너 집이 어디야? 양주요. 양주 어디? 슬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까치를 치료해준 동물병원 가면 찾아갈 수 있는데. 동물병원? 아빠 엄마 이름은 알아? 청년이 물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할아버지랑 살았어요. 슬기는 할아버지가 큰어머니에게 보내준 것이며 그곳에서 나와 도둑놈들 소굴에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소매치기를 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경찰서로 보낼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슬기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청년은 퇴근 후면 날마다 슬기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다녀도 까치를 치료했다는 동물병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슬기를 두고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슬기를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경찰서에 데려다 주자니 펄쩍펄쩍 뛰며 무서워하는 아이를 보내기도 안쓰러웠습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난처한 듯이 멀거니 슬기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슬기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찾아보고 그래도 못 찾으면 경찰서로 가자. 내가 잘 말해주마. 청년의 말에 슬기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날도 몇 군데의 동물병원을 거치느라 하루가 거의 다갈 무렵이었습니다. 주위는 어두워졌고 이제는 청년도 슬기도 그만 지쳐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던 슬기도 그만 풀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슬기는 그대로 돌아가면 경찰서로 가야 했습니다. 사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야, 넌 이제 소매치기야. 짭새가 보면 널 잡아다가 소년원에 가두고 날마다 두들겨 패다가 결국에는 죽이는 거야. 알았어? 슬기는 자꾸만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든지 할아버지를 찾아야 경찰서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 차 돌리자. 나도 그냥 널 그런 곳에 보내고 싶지 않다만 안 되겠다. 요즘은 경찰 아저씨들도 친절하니까 꼭 할아버지를 찾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청년은 슬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슬기는 이제 소년원에 들어간다 생각하니 슬펐습니다. 차를 돌리기 위해 한참 차도를 따라 들어가야 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막 차를 돌릴 때였습니다. 어? 저기 동물병원이 있다. 내려. 저기 한번 들어가 보자. 청년은 차를 세우고 슬기를 데리고 자그마한 동물병원에 들어갔습니다. 혹 여기서 이 아이가 날개 부러진 까치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까? 청년은 슬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까치요? 아, 예. 까치를 치료한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러시죠?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은 슬기와 청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맞아요. 이 선생님이 맞아요. 제가 까치를 데리고 왔을 때 선생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쵸, 선생님? 슬기는 그만 반가워서 동물병원 선생님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너무도 반가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한시도 더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토요일이면 엄마를 기다리던 그 버스 정류장. 점순이 누나가 업어서 건너주던 그 건널목. 슬기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 수 있어요. 슬기는 마구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골목길을 돌아서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슬기의 부르는 소리에 방문이 확 열리더니 할아버지가 엉기어 나와 슬기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혼자 어디를 갔던 거야? 이 불쌍한 놈아! 할아버지는 슬기를 끌어안고 흑흑 느껴 울었습니다. 슬기의 얼굴에 흰 수염을 비비대며 우는 할아버지는 마치 미라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미워! 나 왜 큰어머니 집에 놔두고 혼자
그제야 슬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슬기가 고생한 것이 할아버지 탓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냐,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야. 바싹 마른 입술을 바르르 떨며 울부짖는 할아버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슬기는 할아버지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슬기는 얼른 물 한 컵을 떠다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슬기가 내민 물로 바싹 마른 목을 축인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려 여기저기 전화를 했습니다. 또 일남이 할머니에게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 음식 준비를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슬기는 할아버지를 꼭 껴안고 할아버지 볼에 얼굴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큰어머니 집에 안 갈 거예요. 할아버지랑 살게 해주세요. 나도 이제 너 없이는 못 살아. 할아버지는 해님이야. 이렇게 따뜻하니까. 나는 할아버지랑 사는 게 제일 행복해. 나도 너랑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 할아버지와 슬기는 해님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어디서 모여들었는지 까치떼들이 회화나무에서 까깍 까깍 깍 하고 기저귀였습니다.